예, 안녕하십니까. 경희대 송상준입니다.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게 맡겨진 주제는 레터럴 크루징 웨지 HTO, 언제 이 술식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행돼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크루징 웨지 HTO의 인기는 감소하는 추세이고, 그 이유는 아마도 술식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, 또 오픈 웨지 HTO의 술식, 또 픽서티브가 또 다양한 본 서브스티튜팅 바이오 머티리얼이 소개되면서 그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요즘에 사용되는 픽서티브를 이용한 두 술식의 미드텀, 롱텀 리절트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술자마다 선호하는 술식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. 좀 찍어서 넘겼으면 좋겠네요. 두 술식의 이론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, 특히 크루징 웨지 HTO의 단점으로 이 피블라 매니지먼트 시 피블라 헤드의 프록시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, 동반하는 레테럴 리가멘트 렉시티가 생길 수 있고, 이론적으로는 메탈피지얼 본 로스에 의해서 림 쇼트닝이 생길 수 있고, 또 예전 픽서티브로 충분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무릎의 임모빌라이제이션 시 파텔라 바하가 가능하고, 또 종종 페로니얼 러브 인저리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 크루징 웨지 HTO의 스페시픽한 인디케이션은 다음 환자 같은 경우일 겁니다. 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는 크루징 웨지 HTO의 스페시픽한 인디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술식의 프랙티컬한 단점을 살펴보고, 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크루징 웨지 HTO의 경험부터의 레슨을 함께 살펴보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크루징 웨지 HTO의 프랙티컬한 어드밴티지의 가장 중요한 거로서는 이게 오세토미 사이트의 라지 캔서러스 본 서피스를 다이렉트하게 컨택함으로써 빠른 본 유니온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. 컷 서피스에 붙어야 되는 단 면적만 계산하더라도 오픈보다는 클로즈 때가 더 적습니다. 특히 오해가 생기는 환자의 고령인 상황, 또 그 본 퀄리티가 나쁜 점, 또 동반하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약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본 유니온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 크루징 웨지 HTO가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 빠른 웹 베어링과 리앱이 필요한 경우에도 더 이 술식이 유리할 것입니다. 또 오픈 웨지 HTO 시에는 그 코렉션 앵글이 특히 클 때 오토제니스 본 그래프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, 이러한 본 하베스 사이트 페인이 오히려 오피 사이트 페인보다도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. 환자들이 자신의 얼리 펑셔널 리절트를 토탈리 환자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토탈리가 많이 시행되는 연령에서는 오히려 그 크루징 웨지 HTO의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. 또 파텔라 하이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크루징 웨지 HTO가 유리할 수 있는데, 그 미디얼 컴파트먼트 OA가 어느 정도의 파텔라 페모럴 OA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, 이럴 때 파텔라 하이트의 변화는 굉장히 심텀의 어그레베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인디케이션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, 또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오해 프로그레션 시 컨버전 TK가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, 이때 서지컬 어프로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.
잘 알려져 있다시피 클로즈 웨지 GTO는 슬롭이 좀 감소할 수 있고 오픈 웨지 GTO는 슬롭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반하는 ACL insufficiency나 프랙션 컨트랙처가 많은 경우 이 슬롭이 감소하면서 이런 동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또 오픈 웨지 HTO에 비해서 픽서티브가 덜 벌키하고 또 소프트 티슈 다이섹션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고 마찬가지 이유로 컨버전 TK 시 서지컬 다이섹션을 비교적 세이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. 잘 알려진 많이 인용되는 연구로서 클로즈드와 오픈 웨지 HTO의 장단기 컴플리케이션을 비교했던 연구입니다. 오히려 얼리 컴플리케이션은 오픈 웨지 HTO 때 더 많았고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중 픽서티브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픈 웨지 때 더 많았었습니다. 이런 환자 같은 경우입니다. 오픈 웨지 HTO 후 계속되는 페인으로 환자가 컨버전 TK를 해달라고 왔었고 본 스캔을 해보면 OA 때문에 생기는 하드 업테이크보다도 이 픽서티브 때문에 생기는 업테이크가 더 많았고 이 픽서티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빼도 심텀 임프루버가 많아서 TK를 딜레이 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코렉션 앵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레터럴 오포지트 사이드에 힌지 프랙처를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로 인한 코렉션 로스는 클로즈 웨지 HTO에서는 드뭅니다. 또 한 가지는 오픈 웨지 HTO 때 이게 소프트 티슈 다이섹션 시 MCL이나 패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굉장히 오버 코렉션을 경험하게 됩니다. 네, 이런 경우도 클로즈 웨지 HTO에서는 드문 것 같습니다. 또 림 랭스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오픈 웨지 HTO에서는 있습니다. 과거에는 오히려 클로즈 웨지 HTO가 메타피지얼 본 로스에 의해서 림 숄트닝이 문제들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비게이션상 10센터와 앵클 센터를 잇는 최단 거리로 하지 길이를 계측해 보면 오히려 오픈 웨지 HTO 때 일률적으로 한 8mm 정도 증가하고 클로즈 웨지 때에는 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티비아 메타피지얼 본 로스에 대한 효과가 얼라이먼트 코렉션 되면서 좀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클로즈 웨지 HTO의 프랙티컬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술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두 개의 오스테오스토미 서피스가 필요하고 프록시말에 2개, 디스탈에 2개의 총 4개의 가이드 핀을 하나의 힌지 엑시스에 수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코렉션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웨지 리섹션 또 다이렉트 컷 서피스 컨택트 한 후에는 코렉션 앵글에 대한 어저스먼트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또 티비아 메타피지얼 본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컨버전 TK 때는 이러한 본 로스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티비아 컷 어마운트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컴퓨터 어시스트 클로즈 웨지 HTO 때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술식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슬롭의 변화도 이 컨벤셔널 클로즈 웨지 HTO 때는 일률적으로 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힌지 엑시스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2개의 핀, 프록시말 2개, 디스탈 2개의 핀을 시메트릭하게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슬롭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또 컨벤셔널 HTO 때는 한 술자마다 한 3도 내지 5도의 슬롭 감소를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이 카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슬롭 변화를 한 1도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. 간혹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얼라이먼트에 대한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또 포스업이나 프리업 그 웹베링 엑스레이상 또는 CT상의 얼라이먼트와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술자들이 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케니컬 엑시스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찍히지가 않아서 동영상을 좀 눌러줄 수 있나요? 예, 그냥 되나요? 예. 다음과처럼 이 오세토미 하기 전에 얼라이먼트가 외력을 가했을 때 바뀌고, 또 오세토미 한 후에도 이렇게 얼라이먼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프리업 레디오글 프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렇게 프리업에 계측된 웹베링 시의 얼라이먼트와 내비게이션 상의 프리업 얼라이먼트를 리지스트레이션 과정에서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. 포스업 미케니컬 엑시스의 레인지를 베르스 또는 벨그스 익스터널 포스를 줬을 때 H2의 퍼미서블한 포스업 얼라이먼트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케이스 보시면 63세 여자 환자고 KL 그레이드 3의 모더레이트 OE를 보이고 있었고, 코렉션 앵글은 한 12도 정도 필요하리라고 예상합니다. 동반하는 10도 정도의 프랙션 컨트랙처, 또 한 20도 가까운 스티프한 티비아 슬롭을 생각하면 크로즈 웨지 HTO가 유용하리라 생각되고,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파탈로페모럴 OA도 조금 있고, 또 오세5 위치, 또 피블라 헤드의 높이를 생각하면 크로즈 웨지 HTO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카스 크로즈 웨지 HTO를 시행했고, 인텐셔널리 이 웨지 안티리어와 포스리어 하이트를 조정함으로써 프랙션 컨트랙처와 슬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요약해드리면, 이런 프랙티컬한 크로즈 웨지 HTO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큰 환자에서 크로즈 웨지 HTO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8개의 장점과 한 4개 정도의 단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뇌연령이 많은 본 퀄리티가 나쁜 환자에서 또 본 유니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될 때, 또 얼리 리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될 때 크로즈 웨지 HTO가 선호될 수 있고, 다음과 같은 서지컬 디피컬티, 또 코렉션 앵글을 어저스먼트 하기 힘든 점, 피뷸라 매니지먼트, 메타볼 본 로스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겠지만, 밑에 2개의 단점은 서지컬 술식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되고, 위에 2개의 서지컬 디피컬티와 얼라이먼트 코렉션이 힘든 단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웹베링 얼라이먼트를 미리 예측한다면 컨벤셔널 크로즈 웨지 HTO에서도 피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 이 술식이 꼭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은 환자일 것 같습니다. 한쪽 무릎에 그 HTO만 예상이 되고, 또 한쪽 반대천 건축에 비해서 파텔라 높이가 굉장히 바가 있거나 슬롭이 한쪽만 이렇게 많이 스티프하거나,
림 랭스의 차이는 별로 없는 이런 유니레터럴 HTO 환자한테 유용하리라 생각되고, 또 이전에 크로즈 웨지를 반대쪽에 받은 환자들 이런 경우에도 크로즈 웨지 HTO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